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 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입니다. 자, 7월 28일 우리 마감 브리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요 주제, 이 오늘 밤 FOMC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다. 이 증시에 어떤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우리 한국 AI 투자센터 채널 검색하셔서 이렇게 우리 구독 버튼, 우리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이렇게 영상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장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양 지수가 좀 대조되는 이런 모습으로 장 마감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플러스 0.13% 상승을 하면서 3236.86포인트에 장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1035.68포인트에 장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인이랑 기관의 어떤 수급이 좀 들어와 줬어요. 그죠? 개인 같은 경우에 한 1372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한 3000억 정도 지금 매수를 했는데, 이 개인과 기관의 어떤 양 매수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수 하락은 좀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순매수세에 있었죠. 그죠? 개인만 거의 한 256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마감하는 이러한 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항상 영상 촬영할 때 한 주에 이 지수 박스권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좀 정확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어떤 큰 시세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저번주 월요일날 안내 드렸었던 우리 이 박스권, 지수 박스권 구간의 하단 구간에서 좀 정확하게 지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방향성이 잡힐 수 있는 이 변곡점이 좀 생길 수가 있다. 만약에 오늘 나오는 이 FOMC 회의 결과가 좀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긴축시키지 못하면, 좀 줄이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이 이제 깨지면서 이 지수가 좀 더 하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이런 박스권 구간이 형성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FOMC 회의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 이 증시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만약에 이 FOMC 회의 결과에서 좀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하단 구간을 좀 이탈하는, 그죠? 이탈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좀 중요한 이슈는 바로 오늘 밤에 이제 열리는 이 FOMC 회의 결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조기 테이퍼링을 좀 이렇게 일단락시키는, 좀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오늘 양봉으로 어쨌든 코스피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오늘 회의 결과에서 좀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다, 테이퍼링을 아직 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대감이랑 불안감이 좀 상존을 하는 상황이죠. 뭐 IMF에서는 한국의 이 경제 성장률을 4%대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내에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선호도, 투자 심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기가 좀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의 시기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일단 뭐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대부분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부분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86% 이상이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러한 퍼포먼스,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고,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뭐 이런 테슬라 이런 부분, 이런 큰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 이러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증시 고점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 예전에는 우리가 아직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고점에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유동성으로 인한 어떤 거품이지 않을까, 버블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실적치가 발표가 되면서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이 리스크는 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뭐 FOMC 회의 결과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이런 언급들이 좀 나와서 이러한 부분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일시적으로 좀 조정 구간은 당연히 거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실적이라는 이 모멘텀 요인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또 고점을 잡으러 이렇게 향해서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도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고 있고, 대기업들의 실적치가 대부분 다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이러한 실적치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있어서도 지금 고점에 대한 우려를 하기는 고점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미국의 연준의 방향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 전략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시장에서 좀 가장 좋은 전략이 뭐다? 그죠? 바벨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 성장주와 실적주를 좀 골고루 잡아가는 이렇게 포트를 구성을 하는 전략이, 이 바벨 전략이 좀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추려서 더욱더 좀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두고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이 업종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추릴 수가 있다. 첫 번째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헬스케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융주. 이렇게 요 세 업종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비중 조절을 더 많이 하면서 추려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왜, 그죠? 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각종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소비재들에 대한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이러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어떤 이익률, 마진이 조금 더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따가 우리가 전략 종목 할 때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서도 이미 밀가루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이 밀가루로 만드는 어떤 가공식품들, 2차 가공식품들, 뭐 라면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밀가루 반죽이 들어가는 이런 식품들의 가격 인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에 관련한 업종들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뭐 현재 지금 접종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나면 당연히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들이 헬스케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다시 한번 이런 2차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려면 당연히 이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더욱 이 투자라던가 연구개발이 조금 더 많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업종들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금융주에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 왜냐? 당연히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너무나 많이 풀어놓은 상황이죠. 그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각국의 어떤 중앙은행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었었던 이런 경제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면서 이 유동성으로 증시를 많이 이끌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돼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로 묶여지는 거고, 그럼 이러한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이런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풀어들인 돈을 회수를 하는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만약에 인상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가장 크게 수혜받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죠? 당연히 금융주, 은행 쪽이겠죠. 왜냐하면 뭐 은행 쪽은 당연히 이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이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고객들이 예치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같은 만약에 위험이 여기 주식시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고, 근데 여기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조금 상회하지, 크게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시장의 투자자들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위험시장에 있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자금들을 모두 다 빼서 이 예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이 적금이라든가 아니면 예금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한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흘러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는 주식시장이 한번 좀 흔들리는 이유가 이런 자금의 이탈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위험자산, 투자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심리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된다면 당연히 금융주들이 예대 마진을 조금 더 많이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 금융주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 다음에 금융주 위주의 바벨 전략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